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할 저희 그 대전 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고요. 근데 이름을 이제 한의 프로젝트로 저희가 잡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허니라고 썼지만은 이 정말 어려운 인구 소멸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자.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달라지더라.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행동을 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한의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뭐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언론인께서 워낙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극심한 저출산 문제로 정말 어느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명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인구 감소의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고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의 파도에 맞설 방파제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의대전 프로젝트는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춘 남녀에게 만남과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시 6개 부서 그리고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물론 이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부서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지방 정부 모든 역량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역량을 다 지금 갖춰서 대응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이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미혼 남녀에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비용 그다음 경감을 위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신혼 초에 갈등 극복을 위해서 예비 신혼부부 학교를 이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청년주택 2만 호 공급을 하고 신혼부부의 임대료 감면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단 지원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그리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지원도 저희가 아끼지 않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 중에는 기존에 쭉 이제 진행하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신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만남부터 어쨌든 이제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대응해야지 이 이제 인구 소멸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묶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는 우리 언론인분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남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통계청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양육의 문제라든지 등등등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결혼 상대를 못 만나는 것도 하나의 9.7%의 사유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직장에 다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좀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물론 이게 억지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저희가 전혀 하지 않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청춘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적인 게 영시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 와인 축제 등 우리 저기 대전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쨌든 만남의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을 하고요. 또 대전에는 데이트하기 좋은 그런 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미올의 대청호, 엑스포 과학공원도 야경 너무나 이제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명소를 활용해서 대전의 데이트 명소 백선 이런 것을 발굴해서 대전만의 데이트 코스를 저희가 제공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 한의 프로젝트인데 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광역시 최초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부부 각각 250만 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이제 시행 시기는 이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를 내년 중에 저희가 이행을 하고 2025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 신혼부부 학교를 운영하는 건데요. 우리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은 초기 결혼 생활에 이제 많은 또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로서 어쨌든 좀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학교 이것도 운영 중인데 계속 저희가 이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거나 정착 문제겠죠. 정착하니 좋은 대전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또 다른 이유로 경제적 비용 증가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택비가 결혼 비용의 84%를 차지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주거 마련하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전시가 고민을 했고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이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감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2030년까지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주택 공급 사업 하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그 요즘 개념인 직주락 컨셉에 맞는 부지 선정을 하고 청년 신혼부부 이제 우선 분양을 30%까지 저희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하는 등 민선 8기 임기 내에 1만 호 건립을 완료해서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해결에 대전시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전형 행복주택이 있죠.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저희가 이제 세대수는 한 266세대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만은 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서 아이 한 명은 월 이제 50%까지 감면을 하고요. 아이가 2명부터는 저희가 임대료 100%까지 최대 10년간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도시공사에서 100억 원을 투자하고 또 IBK 기업은행에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2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450만 원까지 6년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금자리 지원인데요. 주택 구입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사업도 함께 저희가 추진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로 연 최대 450만 원씩 최장 6년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집을 구하고 이럴 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가 또 엄청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애를 키우는데 가장 또 중요한 요건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생인데요. 부모하니 좋은 대전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자녀 출생 초기 이제 양육 비용을 경감하고 이제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그 책임을 강화하고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부부 지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육 수당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부모 수당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저희가 뭐 지역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매칭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수당 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 사업인데 그런 양육 수당 지원 부분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해서 저희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 보호자에게도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 아이로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제 누구나 이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 지원 조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대전시 모든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 의료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인구 소멸 방파제 프로젝트죠. 한의 대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저희가 모든 이제 그 양육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합계했을 때 이제 1조 567억 원 정도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주요 지표별로 10% 이상 상승한 혼인 건수라든지 청년 인구 비율이라든지 함께 출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 지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렵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의 파도로부터 우리 대전시의 경제와 사회적 건립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방파제를 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 세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신혼부부가 맘 놓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그 결과를 중에 일부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 웃음이 가득한 도시, 인류도시 대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과 같은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YTN 임석 기자인데요. 청년주택 2만 원 공급하고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감면해주는 혜택과 관련해서 다가온 주택 266세대에만 이 감면 혜택이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266세대라고 적혀 있는 건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신혼부부 2025년부터 2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아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먼저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사회보장협의라는 그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지방에서 신설할 때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취지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건복지부에 잘 설명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잘 협의하면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임대료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 또 계시니까. 네,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그 신혼부부들 그 임대료 감면하는 부분들은 현재 1차적으로 내년에 약 800세대가 중부하니까 더 먼저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그 임대주택이 계속 발생이 되면 같은 정책을 똑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266세대라고 적혀놓은 거 뭐예요? 네, 그 현재 신탄진 낭월하고 여기 어디죠 그 고압역 거기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약 82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건설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똑같이 할 계획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그 다가온 주택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우리 제공하는 청년주택 다가온 쪽은 우리 이제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민간에 물론 뭐 청년주택도 같이 합쳐서 2만 호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 부분이야 사실 그 임대료 감면을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건 이제 다가온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입니다. 일단 대상이 좀 궁금해서요. 조건이 데이트 한의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직업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결혼 한의는 나이 조건만 맞으면 되는 것인지 세 번째 그 정착 한의는 나이 직업 상관없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만 실현이 되면 해당되는 것인지 조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뭐 데이트 한의 같은 경우는 저기 뭐 나이나 이런 제한이 딱히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축제라든지 이렇게 미혼 남녀 이제 연령 제한 없이 만남의 장이라든지 데이트 코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우리 결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청년에 대한 이제 법적 그 이제 뭐랄까요 그 연령 19세부터 39세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령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착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청년에 대한 기존 지원책이 있고 이번에 이제 청년 부부에 대한 건 저희가 좀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소득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지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추가로 우리 기획관님도 답변하시겠어요? 네. 타지역도 해당이 돼요? 아니 지금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경우는 그죠 일정 기간 대전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데이트 한의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데이트 명소에 전국에서 오셔서 뭐 이렇게 데이트 하시는 거 당연히 저희가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우리 거주 요건이라든지 대전 그 요건, 연령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역의 한의는 뭐 지역 구분 없이 다 신청해서 할 수 있다. 데이트 네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양육 비용 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 아이의 나이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이에 따라 다른 거를 40만 원에서 110만 원 통관해서 말씀하신 건지 현재 40만 원을 주는 거 110만 원 주시겠다는 거 이런 거하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천만단 지원도 있고 언제부터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다 2025년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하는 건지 이런 거요. 먼저 그 양육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지금 뭐 우리 다 지원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차등되는 거죠. 0세의 경우에는 뭐 부모 수당 뭐 100만 원 이렇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1세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 그거는 차등해서 주는 거고 이건 기존에 국가에서 추진하던 그런 정책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사항이고요. 네네. 좀 담당 팀장님 좀 추가로 과장님. 예, 아동 보육 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출생 부분이기 때문에 출생을 하게 되면 0세, 1세, 2세 이렇게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0세에는
110만 원, 1세일 경우는 75만 원, 2세일 경우는 40만 원 이런 부분인데 출산 이후에도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보육료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출생에 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별로 그렇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장려금의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예산상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복지 정책이 이제 예산상의 이유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요거 설계할 때 아마 이제 우리 해당 부서 있나요? 그 우리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재혼하시는 분이나 중년 이후를 지원하는 부분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 이제 이 한인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청년 그리고 이제 이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또 예산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적의 현재로서는 도출하시는 게 초혼 결혼의 경우 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40대 초혼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40대 이후에 아이 출산하는 분들도 많고 네. 39세까지 제한을 둔 이유가 뭐 초기에 이렇게 하고 점차 뭐 가서 확대하겠다고 이런 취지인가요? 네네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제 39세까지 청년이 돼 있고 그러면 40 몇 세에 끊는 게 가장 또 적절한 건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42세든 43세든 그 경계선상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좀 했는데 저희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 청소과장 이하입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그전에 그 초혼 신혼부부 통계 분석을 보면은 대다수 초혼 대상이 청년이 한 91.8%예요. 그래서 40세 이상 전체 9,577쌍 중에 19세에서 39세가 8,794쌍이고 18세 미만은 뭐 41쌍을 맞췄고요. 40세 이상은 742쌍으로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청년으로 한정해서 일단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결정해서 이제 보건복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예산상의 이유란 말씀인가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게 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협의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이제 재정도 뭐 약간 고려를 했습니다. 40세 이상 초혼은 못 받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청년 기본주로에 나오는 19세, 39세까지로 일단 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40세고 한 명이 청년이면 한 명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예, 이걸 한번 추진해보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뭐 전 연령으로 확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평균 예. 신혼부부 사실 예산이 얼마 그거만 결혼 전에 얼마 예상하세요? 저희가 220억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 국제교로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저기 과장님 일단은 저 대전에 거주를 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기 대전 거주가 돼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국제 결혼해서 바로 와서 대전에 거주하는 저는 거기 따릅니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니까. 6개월 일단 6개월 거주를 하고 결혼 봐주는 건 아니고 일단 반을 준 다음에 결혼 후에 또 6개월 또 살아야 반을 주는 거예요. 대전 거주 1년은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뉴스의 김교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책을 잘 봤는데요. 이 정책들이 좀 주택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혼부부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저출산을 극복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 정책 목표가 있다면 우리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돌봄에 어떻게 좀 그 대전시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고민이 좀 담겼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과 함께 독방 육아를 겪으면서
이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대전시에 있는 그 기업들이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좀 그 기업들이 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좀 유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전시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아까 예비 신혼부부학교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먼저 말씀하신 이제 돌봄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요 자료에서는 좀 빠져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유보통합 법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돌봄에 대한 거는 좀 획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대전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육아휴직, 출산휴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돌볼 건지 그게 또 우리 이제 최근에 어제도 이제 사회부총리 오셨습니다만은 그 교육발전 특구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얘기하신 두 번째 크게 담당 과장 여성가족 청소년과장 임양입니다. 예비 신혼학교는 저희가 지금 그 가족센터하고 현재 가족센터로 이름을 명칭을 못 바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5개 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예비 신혼부부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학교라는데 집단 상담이나 부부 교육 그리고 부부 외부 체험 활동 프로그램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획이로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방금 하신 질문 연장선이긴 한데 이렇게 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중에 공공보육 인프라 관련이 있을 텐데 그거와 관련한 뭐 학춘 계획이나 이런 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실 뭐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든 부분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는 부분도 핵심 이유 후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보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돌봄센터라든지 우리 이제 인구 소멸 이제 우리 관심 지역으로 3개구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저희가 가장 또 그런 기금이라든지 사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보육 인프라나 관련 시설들을 이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 기금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면은 이런 이제 공공보육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년도에 끝낼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사업으로 계속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 좀 추가로 또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출생하면 이제 보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음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좀 안타깝게도 이제 출생률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회원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영향이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좀 다양하게 예를 들면 지금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마음 편하게 그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수요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생률이 좀 높아진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유지가 되면서 그 보육업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활성화가 돼서 대전 전체적인 뭐 경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될 텐데 일단 궁극적인 그런 문제점은 이제 출생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그런 그 보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대전시가 다른 그 타시도에 못지않게 게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통령 기관 표창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육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을 이제 잘했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보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애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노력을 해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가 이제 구청하고 같이 해서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학계 출산율이 소폭 증가한 이유가 청년층 인구 유입이 증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35세, 39세 서울에서 대전으로 유입한 청년층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혹시 공공기관 관련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거 조금 뭐 심층 분석 중인데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작년에 재작년 0.81 합계 출산율에서 작년에 0.84로 사실은 17개 시도 중에 이제 유일하게 대전시가 학계 출산율이 이제 늘어난 도시죠. 학계 출산율이 최고인 데는 아니지만 늘어난 데인데 또 금년 사정은 전국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 최근 뭐 보도 보셨습니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학계 출산율이 1이 넘는 곳이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0점대로 떨어지는 금년에는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그 인구가 대전으로 많이 왔다. 근데 이제 그 사유는 저희가 대전 세종연구원하고 협업해서 좀 더 분석 중인데 그럼 어떤 요건들이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전에 정착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주거냐 교육이냐 아니면 이제 뭐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아니면 이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좀 살기 좋고 아니면 일자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층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대전의 이제 인구 그리고 출산율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이제 중장기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요거는 좀 심층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합니다. 네. 그 신규 사업이 뭐 만남 분야의 사업하고 정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뭐 결혼 장려금 신설하는 거라든지 난임 부부 지원 확대하는 것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양육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정부 사업이고 B12 부비 다 매칭해가지고 3년간 7,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다 규모가 지금 1조 원 정도로 표기가 좀 많은 표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좀 적은 것 같은데 기존 사업까지 전부 다 붙여가지고 이제 예산을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게 좀 표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제 양육수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 비중은 상당히 가장 많죠. 그 부분 맞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일부 이제 그 신규 사업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나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출생하는 일련의 이제 흐름 중에 좀 뭐랄까 빈칸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가 이제 민간과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사업들 좀 발표한 거고요. 특징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 장려금 저희가 최초로 좀 지급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세 자금이나 이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한 가장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감면해주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가온 주택이라든지 이런 그 임대료, 주거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그 획기적으로 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좀 낮추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추진하는 거고요. 난임 부부 지원도 저희가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양육수당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책과 연계돼 있고 12급이 매칭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가 정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